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면서 46만 5천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이후에 이제 1년 넘게 조정이 이루어졌고 3분의 1 토막이 났죠. 자, 그래서 저점 15만원까지 찍었다가 이후에는 이제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좀처럼 24만원대를 좀 크게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같이 지루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크게 좀 치솟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물려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목표가라든지 물타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이제 신규 진입, 이제 저가 매수로 이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개인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아쉬운 상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5% 미만대의 굉장히 낮은 매매 비중, 하지만 최근에는 18, 14, 18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를 종종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올라온 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게 대차 잔고가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비중은 좀 올라왔지만, 자, 3개월 전 대비해서 이제 꾸준하게 한번 일단 8월달까지 좀 내려왔고, 이후에 횡보하다가 최근에 10월달 들어서 또 가파르게 내려온 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매 비중은 좀 올라온 건 아쉽지만 그래도 공매도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당장에.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5조 5천, 4조 3천, 5조 3천, 과거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개선이 되면서 6조 8천, 8조 2천, 9조 7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점 좋아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만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실적 상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괜찮고요. 이제 당기순이익도 이제 들쭉날쭉해요.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크게 올라온 점 상당히 좋고요. 뭐 재작년에는 뭐 16조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만큼 번 게 아니라 네이버의 이 라인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지홀딩스 있죠. 이쪽이 이제 경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15조의 이제 그 중단 사업이익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조는 제외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1.5배 올라옵니다, 올해도. 자,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낮았고, 가장 높았을 때가 106 정도, 나쁘지 않죠. 최근에는 40대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3년 내내 안정적인 부채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걱정 없고요. 자, 다만 아쉬운 건 수익성이에요. 바로 ROE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괜찮았죠. 두 자릿수 계속 유지를 했고요. 이때는 당연히 더 좋았겠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크게 안 좋아지면서 3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좀 개선이 되지만 여전히 4, 상당히 낮은 이제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많이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사 배당금은요, 올해 1065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보다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자, 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뭐 배당에서 기대할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이대로 배당을 한다고 계산을 해봐도 배당 수익률 약 0.55%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에서는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소소하게 좀 챙겨간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PER 32.68배, PBR 1.29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9.5% 증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 자, 이제 서치 플랫폼부터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메인 매출이죠. 매출이 가장 큰, 이제 비중이 가장 큰 곳이 이제 바로 서치 플랫폼인데, 어쨌든 이 서치 플랫폼 매출은 9,134억 원으로 3분기까지 국내 광고 시장의 유의미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커머스 매출액은 6,542억 원으로 거래액 성장이 시장 성장을 웃돌고요. 이 미국 중고 플랫폼 포시마크 편입 효과로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이제 AI 관련 이슈인데, 내년부터 네이버 앱 개편에 따른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확대와 생성형 AI를 통한 검색 광고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커머스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딜리버리 리드 타임을 줄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광고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타겟팅 효과로 이 광고 흡수 및 대행사 수수료를 내재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네이버의 기본 인공지능 모델 경쟁력이 데이터 연계, 파트너 제휴로 이어지면서 모델 고도화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커스텀 인공지능 모델 수요 및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제 빠른 생성형 AI에 대한 대처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카카오 분석을 해드렸지만, 카카오는 AI 관련해서는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굉장히 늦게 준비를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준비를 했죠. 챗 GPT가 이제 막 나오자마자 구글 대항마로 막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일찌감치 좀 AI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AI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바로 AI가 되고 있고,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AI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으로 좀 잡히려면 내년은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표적인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가 빨리 인하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단 연내에 한 번 더 올린다는 이런 좀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단 말이죠. 3분기 정도.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크게 막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아무리 선반영을 한다고 해도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끌고 가야지 그때부터는 좀 추세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을. 자,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신규 진입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신규 진입은 일단 반대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들어가서 위험할 건 없어요. 지금 내려올 때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뭐 더 크게 빠진다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우리가 기간 대비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종목 보는 게 낫다 이거죠. 지금 탄력은 당장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멘텀도 지금 내년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선반영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올해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갈 것 같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 대비 수익성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신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입니다. 26만원. 자, 그리고 최종은 31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차 목표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26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그때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더 갈 건지, 여기서 나와서 스톱을 할 건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상황이 괜찮다. 다시 한번 좀 주가 재평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재평가 받으면서 훨씬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일 것 같다 싶으면 31만원까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중은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게 좋겠죠. 안전하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은요. 자, 이제 목표가 31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완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물탈 구간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물타기 상당히 좋은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직 부족하게 타거나 안 타셨다면 지금 물 꼭 타셔서 31만원 밑으로 무조건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간쯤에서 물리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까지 빼주실 수 있겠죠. 1차 목표가. 그래서 26만원 밑으로 빼주시면 더 베스트겠죠.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오거나 이제 수익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중간쯤에 물려 계신 분들까지 해서 이제 물 타는 방법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 반드시 지금 물 타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위에서 들고 계신다, 시간 낭비일 뿐더러 여러분들 돈이 그냥 오랫동안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 어쨌든 내년에는 네이버도 한번 크게 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오고 있고, 하지만 당장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죠.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인내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